네, 시장은 돌고 돌아 종목별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종목은 왜 안 가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묵묵히 내 차례를 기다리는 전략이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분께서는 과연 내일 시장의 주인공이 될 테마와 종목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연속성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일 하이텍 제가 정말 조용할 때 가져와서 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조용하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고점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죽기 시작을 하면서 하방으로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죽으면서 하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매집 구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본연의 위치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4만 원인데 4만 원대는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의 시작점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또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홀딩에 대한 모멘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유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으니 걱정 없이 홀딩하자라고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본격 내일의 테마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모멘텀이 지금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환율을 제가 예의주시해서 봤거든요. 최근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관세에 따라서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환율도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는 원화 강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환율이 좀 높은 자리에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 수혜주, 그러면 첫 번째 테마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 관광 섹터를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이 얘기는 이제 말하기 입이 아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코너 하면서도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관광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 드리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명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수 경제에 대한 29조 소비 효과가 있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내수 경제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키워드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호텔 업계가 고환율 덕분에 계속해서 만실이 이어지고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환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수 경제의 소비 촉진이 이어질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바운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로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장점과 단점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제가 이제 외화 구매력에 대한 증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1달러가 1,300원으로 환전이 되던 게 1달러당 1,400원으로 환전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을 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하게 돈을 쓸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외국인들은 저렴하게 돈을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 촉진에 대한 효과가 많이 커질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현금을 들고 올 수가 있는 게 10,000달러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관에 통보를 한 다음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에 대한 간소화가 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내수 경제에 풀릴 수 있는 돈이 더 많게 된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화 결제로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면은 수익 자체가 좀 크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원화 기준으로 이제 재무집행 들어가지만 받는 돈은 달러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성까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광산업 쪽에서는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성수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커다란 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쪽 테마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장점으로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단점으로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이 일단은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좀 매출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시즌이라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지만 이 성수기 시즌이 또 끝나면은 세론이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 변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매출별, 구간별에 대한 매출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년 대비나 이제 전월 대비 여기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라든지 쇼크를 우리가 좀 수치적으로 속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서 거기에 대한 좀 매출의 변동성을 주의 깊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아웃바운드로는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가 비싸지다 보니까 좀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 섹터로 우리가 포함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환율 수혜주를 오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테마 관광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네, 고환율에 대한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엔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블랙핑크가 또 엔터 안에서는 핫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 주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이슈가 블랙핑크가 있는데 그거를 블랙핑크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블링크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인데 그거 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연준의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1,400원대로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환율에 대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이슈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면은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기 시작을 하면서 엔터주가 좀 커다랗게 수급이 쏠리는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벤트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8월 달에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8월이 되기 전까지는 엔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이 한 번 더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계성으로 엔터가 부각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엔터에 대한 이슈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엔터는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장점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오늘에 대한 주제가 아무래도 환율이다 보니까 글로벌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에 대한 실적 수혜가 굉장히 커다랗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굿즈 판매라든지 앨범 판매 자체가 달러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로벌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지금 실적에 대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장점 추가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무관한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이 부분이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커다란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 볼 수 있나요? 단점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원화 강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실적이 다시 한번 꺾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환율에 대한 좀 기대감이라든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라든지 이런 이벤트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세론이 될 수가 있거나 실망 매물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된다. 첫 번째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일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서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아티스트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세론이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체크리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테마의 장점과 단점까지 저희가 빼놓지 않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1,4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고환율 수혜주를 봐야 할 때다라고 이제 오늘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광과 엔터 이 두 테마의 대결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엔터 굉장히 지금 블링크라고 항상 얘기를 하면서 네. 엔터를 선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니까 엔터를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링크로서 이번에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 한 줄 평을 해본다면요? 한국에서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팬심인가요? 네, 엔터 내에서 이제 탑픽 종목을 하나 선정해 보죠. 네, 엔터에서 탑픽 종목은 이제 약간 반전 없이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팬심이 아니라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단점에서 단일 아티스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YG 엔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YG 엔터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블랙핑크에 대한 부재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다가 이제 블랙핑크가 전국 콘서트라든지 월드 콘서트라든지 새로운 신곡 발매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작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니까 단일 아티스트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벌써부터 걱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야말로 블랙핑크는 넘사벽이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YG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로 보시게 되면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블랙핑크 그룹이 이번에 뛰어라는 신곡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돌 중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멜론이나 지니 같은 경우에는 600만 명에 대한 이용자가 있다라고 하면 스포티파이는 6억 명에 대한 이용자가 넘는 엄청난 큰 플랫폼인데 여기서 글로벌 플랫폼에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음원 실적에 대한 어마무시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좀 실적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띄어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속 타이틀곡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링크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싱글 앨범으로 나온 거고 정규 3집 앨범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타이틀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발매 시기를 8월 8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월 8일이 이제 블랙핑크가 데뷔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때 이벤트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드 콘서트에 대한 음원 수익이라든지 음원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호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온 만큼 YG 엔터테인먼트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룸을 이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직 이벤트가 많다는 점, 그래서 상승에 대한 룸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링크로서 블랙핑크의 후속 일정까지 다 꿰고 있는 하지만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YG 엔터테인먼트의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준 건가요? 차트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받긴 했는데 원웨이로 워낙 오르다 보니까 필요한 조정을 일단 1차적으로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정이 길게 가지 않고 일정 구간에 버티고 오늘 또 유의미한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2차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파동에서 한번 쉬었다가 2차 파동이 이어지면은 오히려 더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시세가 한 번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 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워낙 신고가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는 가정하로 이제 1차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를 이탈하는 7만 8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좀 더 연계해서 환율 정책에 대한 수혜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모멘텀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반 조금 있다가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김민성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 놓치지 말고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4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매일경제TV 김민성 매니저의 무료 방송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